이게 제가 그때도 우리 사전 미팅 하면서 말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진행하잖아요. 엄마표 영어 코칭도 가이드도 하는 이제 네네. 입장이다 보니까 막 그런 방법이나 어떤 가이드를 굉장히 해주지만 사실 내 얘기를 주저리 얘기하기가 사실은 되게 좀 맞아요. 나쁘끄럽기도 하고 힘들어요.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네네. 경험이 있어서 아, 유로맘님의 진가는 이런 유로맘님 진행기나 이런 것들 통해서 얻어진 것들, 그런 경험들을 공유하는 게 더 소중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너무 음, 초대하고 싶었거든요. 아, 이렇게 너무 너무 섭대를 감사합니다.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마 여기 지금 들으러 오신 분들이 유로맘님 굉장히 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아까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유로맘님 소개 좀, 본인의 네.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유로맘님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다른 곳 아니고 한국에서 9살, 4살 두 딸을 키우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유로맘 하면 혹시 뭐 유럽이랑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했냐 저도 그런 줄 하시는데, 알았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단순하게 유하, 로아에서 유로맘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약간 특이한 점이 있다면 성장 환경이 정말 다이나믹하게 음, 많이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때까지는 한국에 있다가 초등학교 3년은 또 영국에 있고 또 나머지 3년은 한국에 있다가 중학교 때는 또 미국에 가고 또 고등학교 때는 한국에 와서 음, 내신, 수능, 입시 다 치르고 한국 대학을 음, 나와서 네, 약간 그 성장 배경이랄까? 그런 게 약간 특이하고 좀 두 가지의 그런 교육을 다 음, 이제 좀 약간 겪어본 그런 케이스여서 거기에서 또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장점만 좀 이제 뽑아서 되게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 부분을 오늘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그러니까 네.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물론 좋지만, 한국의 어떤 시스템을 잘 몰라서, 우리 엄마들이 사실 외국에 살 만한 엄마들보다는 사실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유로맘님은 맞아요. 동일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네. 얘기해 주실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죠. 이렇게, 네. 말씀하세요. 아, 그리고 엄마표도 음, 제가 유아할 때는 워킹맘이었고요. 로아할 음, 때는 전업맘이었고, 한 명은 어머, 네, 한 명은 거부가 굉장히 심했고, 한 명은 너무 잘 받아들이고 즐거워해서 그런 차이점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맞아요. 그러기 네, 때문에 유로맘님이 다양한 케이스를 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들도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또 네, 궁금하실 거예요. 과연 아이가 나이가 어떻게 되고 아이의 그런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또 네. 아무나 초대하진 않잖아요.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진행하셨고 되게 의미 있는 분이다라는 분들만 이제 초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감사합니다. 유로맘님도 첫 번째 손님이시니까 예, 얘기해 주세요. 아이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했어? 음, 어느 정도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는 것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유아 같은 경우에는 9살인데 12월생이라 가지고 애가 아직 좀 순진하고 애 때는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네, 그런 상태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다행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음, 스펙타클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맞아요. 지금은 다행히 이제 본인 생각을 이제 스피킹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책도 이제 본인이 원하는 장르를 레벨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예, 그렇게 푹 빠져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표 진행한 지 한 1년 반? 이 정도 됐는데, 그냥 마냥 즐기고 있어요. 아, 이 웃겨. 환경을. 그래서 음, 좀 막 잘 하지도 못하고 들어보면 정확한 표현이 아니잖아요. 근데 굉장히 본인은 그 느낌을 살려가지고, 뭐 제가 음, 언니가 뭐 밀리? 이러면, yeah? 막 이래요. 일단 시작부터가 다르고 언니를 부를 때도 한국말로는 언니지만 음. 신기하게 제가 가르쳐 주진 않았거든요. 근데 영어로 할 때는 꼭 클레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그래서 진짜 신기하죠. 그런 거 안 네, 알려줘도. 네, 음, 원래는 이제 직역하면 시스터 이런 식으로 나와야 음, 되는데 그게 약간 어색하죠. 콩글리시잖아요. 근데 그런 네네. 걸 안 알려줬는데 발음이 잘 안 되니까 클레어? 클레어 이러면서 귀여워. 불러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느낌을 내면서 영어를 음, 즐기면서 지금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네, 그런 단계입니다. 이게 제가 뭔가 사전 질문지도 받고 이렇게 했으니까 보면 그 엄마표 영어 진행 기간이
유화 같은 경우는 7년 차고, 네, 그리고 로아 같은 맞아요. 경우는 1.5년 차잖아요. 근데 사실 네네. 언니 노출할 때 노출이 됐었어야 됐는데, 음. 이게 차이가 있어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5살이라서 저는 음, 각각 외동 키운다 생각하고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음. 거의 겹치는 그런 노출 환경이 없었고, 그러겠다, 언니 같은 그러겠다. 경우에는 이제 수준이 너무 높아졌고, 이제 본인이 음, 주도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를 찾아 나가면서 탐색하는 그런 기간이고, 로아는 완전 처음부터, 게다가 18개월부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제 음, 모국어로 의사소통이 음, 가능해야지 음, 제가 적극적으로 영어 환경을 만들었을 때 조금 발화가 늦고 이제 그런 부분이 안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죠? 더 이렇게 배짱 있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음, 싶은 거예요. 한국말이 완전해야지. 네, 그래서 둘 다 음. 그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18개월 이후에 진행했기 때문에 둘이 겹치는 부분은 거의 거의 없었고 그러겠다, 각각 진짜. 그나마 다행인 음, 게 유아가 이제 스스로 많이 해나갈 수 음,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로아한테 거의 집중을 했고요. 근데 이제 1.5년 차 정도 지나니까 이제 소리가 본인한테 연결해서 들리는 그런 상황이 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책에서 anything is possible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노래에서 anything is possible 이러니까 anything is possible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아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면서 들리는 게 음. 많아지니까 언니는 약간 쉬는 시간에 조금 본인 레벨보다 조금 낮은 거를 보면서 조금 이렇게 힐링을 하는 그런 시간에 로아도 그거를 같이 볼 수 있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접점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은. 음, 네. 그리고 그러겠다. 네. 리딩 같은 경우에는 언니가 선생님처럼 이제 뭐 엘리펀트 앤 귀여워. 핑기 같은 거 오늘 한 권 특별히 읽어줄 테니까 가져와봐 막 이래요. 어머, 어머. 그러면 그럼 로아가 너무 재밌게 읽어주거든요. 네, 그래서 로아가 너무 신나니까 막 뽑아오면 되게 막 뭐 이렇게 읽어주고 이런 상태예요. 아, 근데 자매가 네, 굉장히 사이가 좋더라고요. 영상이나 이런 거에 보면은 그 유아가 너무 잘 챙겨주는 거, 로라 잘 놀아주고. 네, 그렇기도 하지만 또 이제 그렇기도 스트레스가 하지만, 있잖아. 네, 현실 얘기를 하면 또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참아야 되는 상황이 많이 음,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로아가 정말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언니한테 진짜요? 5살 언니인데도 하나도 안 질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어머, 좋을 어머. 때는 굉장히 좋지만 또 싸울 때는 치열하게 싸우고 네, 중간이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현실 네, 자매였구나. 네, 너무 이제 현실 예쁜 자, 알콩달콩한 모습만 봐서, 네네. 음, 제가 치열하게 싸우는 거 올리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그쵸? 네, 네, 아껴두고 그, 있습니다. 막 싸움이랑 말려야 되는데 그걸 찍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네, 말리느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자, 네, 그런데 아까 이제 이력에서 잠깐 소개하시면서 말씀했지만 유로맘님 하면은 그 외국에서 생활을 조금 하셨고 학창 시절도 네, 보내셨기 때문에 네네, 영어를 네, 기본적으로 잘 네,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유로맘님은 영어를 잘하시니까 애들도 영어를 음, 잘하는 거지라는 선입견을 굉장히 많이 네,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고민도 많으셨고 사실 그게 네, 포인트가 아니었는데 그런 네, 것 때문에 맞아요. 오해받으실까 봐 되게 고민 많이 하셨었잖아요. 네, 네, 조심하기도 맞아요. 하셨고 그 네네네,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은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네, 아이가 오히려 영어 거부하는 상황이 생겨서 그런 이유 때문에 영어 거부하는 상황이 생겨서 오히려 그 네,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좀 더 단단한 네,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시게 맞아요.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오늘 네.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정말 쉬울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영국에서 굉장히 친절하고 자연스러운 환경을 만났으니까, 음. 그거를 우리 아이는 한국에서 자라지만 꼭 경험하게 해줘야지 이런 핑크빛 사진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네요. 네. 아니, 저도 정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핑크빛 사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는 걸 이제 나중에야 뒤늦게 소 읽고 외양간을 고쳤는데요. 그 유화가 없었어요. 그 사진 안에. 너무 이제 막 그 영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막 젠틀한 사람들과 그런 건 다 있었는데
정작 내 아이가 한국 토종이라는 걸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간과한 거죠. 그래가지고, 왜냐면 사실 이제 유아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첫째니까 얼마나 막 그 태담이라 그러나요? 태담도 한국말로 열심히 해주고, 엄마랑 정말 한국말로 안정을 찾고 소통을 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이제 아가간 시기잖아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어느 날 불현듯 영어로 막 말을 시도하고 일상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한 것도 아니에요. 거의 한 4살, 5살? 이때쯤이었으니까 시도를 하고 게다가 제가 속도도 안 줄였어요. 그때는 원어민 속도로 처음부터 해줘야 아이가 이제 나중에 속도가 느린 속도에서 빨라졌을 때 적응 못하는 일이 없다. 이런 정말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유아가 그 상황에서 심한 거부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틀막이라 그러잖아요. 입을 자기도 얘기를 안 하고 엄마도 얘기를 하지 말라고. 왜냐면 자기는 엄마랑 편안하게 한국말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엄마가 갑자기 그렇게 어려운 말을 하니까 제 입도 막더라고요. 네. 그리고 책을 읽을 때도 영어 책을 가져와가지고 이거 한국말로 읽으라고 막 그렇게 강요를 하고 굉장히 거부가 심했는데 제가 이제 요즘 와가지고 이제 여러 학자들의 이론도 보고 그러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크라센, 읽기혁명으로 유명한 크라센이 그런 이제 개념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이들한테 의미 있는 소리로 받아져서 이해 가능한 소리로 받아져서 언어 습득으로 이어지는 소리가 있고 잡음으로 분류돼가지고 튕겨 나가는 소리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독어로 시연을 하시는 거예요. 각각 그 상황을. 그래서 잡음으로 분류되는 소리랑 이해가 되는 소리를 각각 하셨는데 딱 그걸 보면서 아, 유아가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너무 그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다 간과하고. 그래서 지금 살짝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살짝 영어로 좀 시연을 해볼게요. 제가 독어를 못해가지고. 좋아요. 네, 네. 좋아요. 그런 거 좋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있으니까 느낌을 한번 아이들이 이제 어떤 느낌일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1번은 I'm going to talk about my face today. I have two eyebrows, two eyes, one nose, one mouth, and two ears.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2번은 I'm going to talk about my face today. I have two eyebrows, two eyes, one nose, and one mouth. 이게 2번이거든요. 어떠세요, 느낌이? 어머, 이렇게 설명하니까 확 오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확실히 잘 들리네. 이게 이제 독어로 설명하셨는데도 제가 2번은 무슨 뜻인지 대충 알고 1번은 이제 정말 약간 당한 듯한 느낌. 네, 정말 막막하고 정말 듣기 싫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1번의 상황을 이제 유아가 느꼈겠구나. 그런 걸 이제 와서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알게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너무 다행인 거는 사실상 유로맘님이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육아 철학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이 마음을 자꾸 읽으려고 하셨고. 왜냐하면 제가 강연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질문을 받으면 엄마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고민이 없으실 것 같은데 아이가 자꾸 영어를 거부한다는 상담 및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꾸 나는 이렇게 해서 영어를 대화해 주려고 했는데 아이가 자꾸 막는다 이거예요. 근데 아이 영어 말문을 틔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거에서 이제 강요나 그렇지만 넌 들어야 돼 하면서 이제 억지로 하시거나 이렇게 노출을 하신 게 아니라 어찌됐건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고 아이 입장에서 자꾸 생각해 보려고 하시고 어떤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셨다는 게 사실은 유로맘님의 네. 기본적인 육아 철학이 있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이제 이런 철학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프로치를 했나?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정말 그렇게 여유롭게 생각할 그런 여유조차 없고 저는 이제 유아가 영어를 안 좋아한다.
잘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안 좋아한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친절하게 만나서 되게 좋아하게 되고 고등학교 때도 막 수능 준비하면서 힘들 때는 막 팝송 듣고 아니면은 뭐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편지라도 짤막하게 쓰고 이러면서 힐링을 했었던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영어를 좀 꼭 잘했으면 좋겠다,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는 걸 아이가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진 않잖아요. 음, 대부분 좀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음, 어,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여유는 전혀 없었고 그렇게 이제 내 육아 철학대로 다시 한번 해봐야지 이런 여유는 없었고 그때는 한동안 좀 놓았던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좀 충격을 받아서 음, 유아가 이제 거부하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어린이집에서 이제 어쩌다 애플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유아가 apple 이렇게 좀 발음을 좀 남다르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신기하니까 너 한 번만 더 해봐 뭐라고 그랬는데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뭔가 강요를 당했을 때 그 부담감이 너무 커가지고 아이가 이제 그 상태까지 갔구나 하는 충격에 저는 좀 네,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네, 지금도 유아 아빠가 그때 유아 거부 진짜 심했었는데 그 얘기 아직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그제서야 유아한테 친절한 소리가 뭔지, 음. 이제 눈높이가 뭔지, 아까 말씀드린 그 2번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도 그런 음, 시행착오 덕분에 사실 유로맘님이 음,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셨기 때문에 엄마들한테 네. 어떤 조언을 해주시거나 이럴 때 좀 더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는 게 어찌 보면 행운이네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것 자체가. 네, 이제 그런 측면도 너무 감사한데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때 유아가 표현을 안 하고 음, 그냥 싫은데도 그렇게 꾸역꾸역 그냥 엄마가 하자니까 해야지 하면서 따라왔으면 지금 이렇게 좋아하는 영어를 할 수 있었을까? 말할 때 이제 좀 음, 행복해지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차라리 그때 표현을 했던 게 되게 너무 다행이고 안 그랬으면은 되게 지금 이 순간에 되게 아찔했겠다 그런 생각은 많이 해요. 그런데 유아맘님 얘기 들으면서 음, 그 엄마표 영어 진행할 때 시작할 때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의 방법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방법이건 간에 아이랑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되고 아이가 엄마 맞아요. 앞에서 서슴없이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을 때 엄마표를 시작을 하셔야 어떤 음, 경우에도 성공을 하실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맞아요. 그런 예. 것들, 뭐 공부 정서라든지 그런 학습 환경이라든지 엄마의 음, 소통, 이런 음, 교감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음, 엄마표를 진행하면 사실 내가 방법을 많이 알고 있더라도 맞아요. 실패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네. 유로마님 아이를 눈빛이라든지 어떤 거 이런 걸 통해서 아이를 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이도 솔직하게 엄마한테 얘기를 했고. 네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그걸 잘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쁨 받고 싶고 이러니까 첫째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첫째들이 자꾸 그런 이제 성향이 감정을 있어요. 숨기고 엄마의 판단에 음, 따라서 자기의 감정도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엄마가 좋아하면 음, 좋아하는 거고, 엄마가 싫으면 싫어하는 거고. 이제 그런 맞아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엄마표 진행하시기 전에 그런 게 우선되어야 된다는 게, 여기 또 음, 유로맘님 케이스를 통해서 또 한 번 다시 느끼네요. 네. 맞아요. 진짜 너무, 그랬고, 그제서야 이제 제가 사실 영국 하면은 되게 이상적인 그런 그림이 음, 있었지만, 거기서 내가 당했던 그런 영어 환경? 내가 당했던 영어? 그리고 내가 왜 친절하게 느꼈지? 그걸 이제 그제서야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게 선생님이 되게 쉬운 책을 1대1로 읽어주셨어요. 유치원에서. 음, 예, 사실 이제 아이들이 되게 많고 걔네들은 영국 원어민이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보는 책은 벌써 줄이 몇 줄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레벨 0부터 시작해서 정말 스팟 시리즈 같은 거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정말 하나하나 제 눈빛을 봐가면서 천천히 읽어주셨던 게 무섭지가 않았고요. 일단 영어 책을 제일 처음 접했을 때. 그리고 엄마가 좀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한테 이제 부탁을 하셔가지고 저기 서윤이가 학교에서 읽었던 책을 집에서도 좀 읽을 수 있겠냐, 좀 빌렸으면 좋겠다, 좀 특별히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날 읽었던 책은 집에 와서 엄마랑 다시 음, 한번 읽었던 거.
그래서 그게 좀 뭔가 되게 든든하고 약간 손에 잡히는 느낌이 있었던 것 음, 음, 같아요. 음. 지금 말하면 약간 연계로 또 이제 반복해가지고 읽어주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영국에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가 아니고 8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8살보다는 훨씬 그때 이상하게 저희가 되게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 그럼요. 요즘 아이들 네. 못 당해요. 오, 네.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때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나 쳐다보는 눈빛이나 그런 걸 다 느낄 때잖아요. 근데 사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인데도 거기 갔을 때 뭔가 무섭지는 않았어요. 그 음, 상황이 그리고 지금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저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지만 선생님이 뭐 make a choice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손을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최씨라서 초이라고 발음하잖아요. 그래서 초이라고 그러는 줄 알고 막 손을 들고 그다음에 친구가 뭐 do you miss Becky? 너 미스 베키 보고 싶니? 하면은 왜 미스를 2번 얘기하지? 이런 게 캐치가 됐던 기억이 나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처음에 갔을 때 사실 영어를 아무것도 모르면 그런 소리도 연동이 안 돼야 되잖아요. 캐치가 안 돼야 음.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가기 전에 비디오를 보여주셨더라고요. 영어 소리. 그래서 지금 음. 저희가 약간 루틴 잡아서 영상 보여주는 것처럼 소리 노출을 위해서 제가 기억나는 게 저녁 먹기 전에 이제 엄마 저녁 하실 때 동생이랑 이렇게 동생이 연년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란히 앉아가지고 그때 프레벨 비디오인가? 네, 그거를 이제 약간 아빠가 강매를 당하죠. 그때도 너무 비쌌대. 약간 어쩔 수 없이 사셔야 되는 강세.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재밌다. 샀는데 너무 비싸니까 이제 막 여러 집에서 나눠서 막 이렇게 가져가고 그랬대요. 어쨌든 그게 되게 현실적이네. 갑자기 웃음이 빵 터지네. 네, 네. 그거를 틀어주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노래도 어디서 배웠는지 사실 엄마가 이제 영문과를 나오시긴 했는데 한국식으로 영어를 배우신 분이잖아요. 스피킹 그쵸. 못하시고 옛날에는 다 그랬죠. 네, 문법 되게 강하시고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어디서 노래를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Do you like spaghetti? Yes, I do. 막 그런 노래를 불러주셨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영국 갔을 때 제일 처음에 갔을 때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환경이잖아요. 말이 전혀 안 통하고 아이들도 완전히 다르게 생기고 그런 환경에서 그나마 무섭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학교 가는 게 싫지 음, 않았던 게 엄마가 한국에서 소리를 계속 노출을 좀, 충분히 해주셨구나. 근데 저는 사실 얼마나 들었는지도 기억 안 나고 그냥 그렇게 기차가 추추추 하면서 이제 노래 나온 그 장면은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어머니, 엄마표 영어 당하셨네. 네, 그래가지고 공부용 구현하셨네. 어머, 신기하다. 저도 전혀 몰랐는데 당했더라고. 이제 와서 보니까 저에게 이제 그런 방법을 막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음. 엄마가 그 당시에 그거를 하셨고, 그리고 노래 부를 때도요, 엄마가, 한국 엄마들은 사실 표정이 근엄하시잖아요. 근데 그쵸. 노래 부를 때만큼은 막, Do you like, 막 이러셨어요. 그래가지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게 재밌는 건가 보다. 그렇게 이제 어렴풋이 생각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이제, 웃기다. 저도, 네, 저희 부모님은 엄마표 영어 이런 건 안 하셨지만, 저희 네네, 아이 할 때, 네, 저도 되게, 그러니까, 수줍음도 많고, 아이한테 막 하게 막 오버액션 해주는 엄마가 되게 아니거든요. 정적인 엄마거든요. 네. 근데 영어 할 때만큼은 굉장히 오두방정, 깨방정을 떠낸 엄마여가지고, 아이들이, 그러니까요. 아, 영어 하면 이렇게 재미난 거구나, 이렇게 오, 느꼈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럽 학년 본인이 느끼셨네요. 네. 저 그래서 잘은 모르겠는데 엄마가 저렇게 행복하게 막 음. 신나게 부르니까 재밌는 건가 보다. 그냥 그 정도는 생각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그래서 영어 자체가 그럼 굉장히 네.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오셨네요. 네. 그리고 한 그쵸? 번도 네, 뭐를 음. 이렇게 뭐 문법을 뭐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거나 그런 적이 없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는 한국식으로 그렇게 교육을 당하셨는데 왜 저한테는 안 그러시냐 했더니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게 너무 싫고 자기가 음. 한마디도 못하는 그 상황이 못하는, 싫어가지고 예. 그래서 좀 많이 들려주면은 좀 잘 얘기를 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으셨대요.
어찌됐건 네. 그 수십 년 전의 그 모습과 음. 현재의 모습이 달라진 게 별로 없네요. 네. 그렇지 그게 않아요? 너무 그게 신기해요. 싫어서 우리가 엄마표 네. 영어를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네, 네, 근데 왜 그 시스템이 변하지 않았을까? 그 네. 부모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맞아요. 네. 아, 그렇구나. 너무 네. 재밌다. 이런 이야기를 사전 미팅 때 못했거든요. 나 어머님 얘기 네. 들으니까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있어서 제가 영국에 갔을 음, 때 그나마 소리가 뭐라도 들리니까 덜 무서웠던 것 같고요. 가서 처음에 이제 막 영국 친구들을 막 초대하셨대요, 무조건. 환경을 만드시려고. 그러면 음, 말이 안 통하니까 각자 노는 거예요. 근데 6개월, 뭐 8개월 요 정도 지나니까 말을 떠듬떠듬 하면서 놀더래요. 그래서 뭐, 이제 저는 그 얘기 듣고, 내가 언어에 소질이 있었나?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소리를 미리 많이 들려주셔가지고, 저희도 왜 바라 하는데 막 2, 3년 적어도 잡잖아요. 그 그쵸. 정도의 소리를 듣고 환경에 놓였기 때문에 그런, 네, 일이 있었구나. 이제 와서야 어머님한테 깨닫게 됐어요. 감사드려야 되겠다. 네, 맞아요. 어찌됐든 지금 또 아마 거기 보고 계실 가서도, 텐데. 영어 소리 자체가 별로 음, 낯설지 않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타지에 가서, 타국에 가서도 그냥 네, 부담 없이 뭔가 잘을 못해도 부담 없이 네, 가서 진행을, 맞아요. 이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 자체 맞아요. 어머님 되게 현명하시다. 네. 멋지신 분이네요. 근데 진짜 수업 시간에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당당하게 옆에 친구가 자동차 그리면 저도 똑같이 막 옆에서 자동차 그리고 친구가 물 떠오면 나도 물 떠오고 그냥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애들이 또 네, 눈치가 갑이잖아요. 눈치껏 해요. 네, 눈치껏 했어요. 어, 그렇게 그러니까, 유머인데 살아남았어요. 그런 얘기가, 네, 있었구나. 네, 네, 자, 어찌됐건, 네, 이제 네,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셨고, 이런 네,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몸소 자기 본인도 느끼셨고, 어떻게 하면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 환경 자체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영국에서 본인이 경험하셨던 그런 것들, 진짜 말 그대로 친절한 네, 환경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줄 수 있을까? 굉장히 네, 고민하셨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유아의 이야기? 그리고 네, 유아, 로하의 그런 진행기가 좀 살짝 네, 궁금해져요. 물론 네, 시행착오를 겪으셨지만, 그 네,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이제 세세한 과정들이 네, 되게 네, 궁금하거든요. 좀 네, 풀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거부 이후에는 완전히 제 방식을 뜯어 고쳤죠. 일단 일상 대화는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안 하고 유아랑 제가 정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는 거 그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제가 영상을 가끔씩 올리는데 막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을 하자. 그리고 이제 노래를 틀어놓으면은 둘이 꽂히는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같이 부르고 막 춤추고 이러다 보면은 약간 유아 성향이 아까 이제 말씀을 초반에 이제 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되게 약간 똑 떨어지는 거 좋아하고 약간 완벽 추구하고 약간 FM 스타일 있죠. 그 음, 학교도 절대 늦으면 안 돼. 항상 8시 20분에 학교에 도착해야 되고 약간 이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래도 약간 외울 때까지 들었어요. 예, 그래서 한 노래에 음, 그렇게 꽂히면 자기가 다 외워가지고 소화할 때까지 들었고, 근데 또 로아는 또 그런 성향이 또 되게 아니어가지고 하여튼 그랬고 그림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가 자꾸 영어책을 한글로 읽어달라고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활용해서 노래로 불러줬어요. 네, 그래서 그 Barefoot Books 같은 거 노부영에서 되게 그런 음, 좋은 시리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불러줬는데 그림책도 얘가 외울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렇게 노래로 불러주니까. 음, 계속 또 외쳐가면서 그렇게 한 권을 마스터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고 뭐 이제 뭐 브라운 베어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제가 워킹맘이니까 독후 활동 이런 거는 진짜 생각도 못 하고 음, 그냥 정말 베어 나오면 옆에 자기가 곰 그려가지고 브라운 색깔로 칠하고 덕은 노란 색깔로 칠하면서 막 노래 부르고 그렇게 놀더라고요. 그 소리가 좋아지니까. 음, 네. 그래가지고 그 그림책을 한 권을 완전히 외우고 나면은 왜 페이지에 맞춰서 약간 세이펜 찍는 것처럼 음, 아이가 그 페이지에 맞춰서 소리를 낼 수가 있잖아요. 문자를 읽는 게 그쵸, 아니지만. 그래서 맞아. 예, 그거를 약간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약간 음, 조그만 이렇게 콘테스트 같이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제 가족들만 앉아서 보는 거지만 나와가지고 막
Hi, I'm Claire. 막 이러면서 막 넘겨가면서 막 읽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조그만 상장 같은 거 하나 주고, 그거를 되게 성취감을 느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책을, 네, 정말 완전히 소화할 때까지 반복하는 그런 스타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일상 대화는 아예 생각도 못 하니까. 제가 너무 심하게 데인 기억이 있으니까 그것도 노래로. 그래서 이제 손 씻을 때는 wash, wash, wash your hands 그러고 이제 밖에 비 오는 것 같으면 뭐 이제 rain, rain, go away 이런 식으로 이제 매칭을 해서 해주니까 아이도 이제 그게 엄마가 나한테 대화 거는 거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노래니까 같이 부르면서 이제 일상 표현을 좀 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얘기가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영어를 이제 유로맘님께서 영어 해서 아이가 좀 거부감이 생겨서 어찌됐건 말을 이제 걸어야 되는데 그걸 노래로 시작하셨다는 네, 거, 그리고 아이가 그 거부했던 아이가 그 노래로 엄마랑 소통을 했다는 거, 네, 그거 맞아요. 자체가 되게 의미 있더라고요. 이런 포인트가 이런 네네. 거 한번 우리 아이는 영어 말 겁내는 거 막 겁내하고 싫어해 하시는 분들은 유로맘님 이런 팁들 한번 해보시면 시도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다음에 어떻게 그리고 진행이 됐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상황별 노래 제가 추천드린 이유가 저희도 음. 사실 일상에서 어떤 대화를 해줘야지 콩글리시가 아니고 정말 원어민들이 쓰는 살아있는 표현이니까 되게 고민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든 케이스를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저는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노래 가사를 외우면 되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노래 가사에 들어간 표현이 되게 검증되고 살아있는 표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심 없이 그냥 외우시면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엄마한테도 하니까 또 얘기한다. 네, 그러니까 이모님 이제 영어를 잘하시니까 영어로 내가 뭔가를 읽는 거에 대해서 주변 의식을 좀 덜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영어 엄마의 경우에는 네, 내가 된장바람일까? 네, 혹은 내가 네, 말하는 게 틀리지 네, 않을까? 네, 주변에 누가 맞아요. 듣지 않을까? 엄청 고민을 해서 누가 네, 있으면 후다닥 읽다가 못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맞아요. 아무래도 어, 노래로 불러주면 어, 엄마도 부담감이 확 줄더라고요. 발음에 대한 맞아요. 부담감도 네, 줄고. 꼭 인토네이션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묻히고, 네. 음. 근데 저번에 그 이제 지연님이랑 라방 하셨을 때도 그 이제 그 뭐라 그러지? 포인트 아웃 하셨지만 그 노래랑 되게 언어랑 음악이랑 언어랑 음. 같이 이제 흡수되고 시너지를 내는 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정말 그 영어의 높낮이랑 그 음. 리듬감이랑 그거까지 이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엄마의 부담 없이 네, 정말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네. 노래로 초기 환경 만드시는 건 정말 강추드려요. 그래서 우동맘님이 그런 거 프로젝트들 이제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따가 나중에 네네, 맞아요. 소개해드리겠지만 좋은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네, 아까 잠깐 네, 질문이 나왔는데 제가 네, 중간에 질문 안 받으려고 했는데 진행기 얘기를 하시니까 네, 유아가 네. 언제부터 영어를 거부했는지 그 음, 시기가 궁금하신가 봐요. 네. 네, 제가 이제 그때 이제 40개월쯤이었어요. 음. 40개월쯤이었는데 그때가 공교롭게 유아가 떠듬떠듬 한글을 읽기 시작한 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일상 대화를 했던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불난집에 더 불을 지, 왜 아이들이 한글로 이제 읽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게 올라올 때는 영어를 그냥 부담 없이 잘 하던 아이들도 거부하는 케이스가 여럿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음. 그때 또 공교롭게 제가 막 일상 대화를 시도를 해주고, 그러니까 공부 때도 시기에. 얼마나 싫었겠어요. 자기는 이제 책을 되게 좋아해요, 유아가. 밥보다 책을 좋아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책장에 가가지고 이제 제가 조금 늦잠 잘 때 이렇게 막 읽고 있어요, 혼자. 근데 이제 한글도 자기가 혼자서 막 마음대로 읽고 싶은데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서 이제 떠듬떠듬 이제 욕구가 음. 있어가지고 하기 시작. 그 시기였어요. 40개월쯤. 진짜, 그러니까 한국 우리말 폭발 시기가 왔을 때 막 에, 이제 이거 빨리 가보고 에, 싶은데 네. 엄마는 옆에서 자꾸 영어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니 유아가 네. 그랬구나. 네. 그래서 영어 책까지 한글로 읽어달라고 막 그랬나. 그랬네요. 그렇겠네. 이제 이해가 확 되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셨죠. 또 계속 네. 얘기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는지. 네. 리딩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먼저, 네. 아니면 왜냐면 로아랑 저희가, 좀, 예, 비교해서 말씀드릴 어떤 게 수도 먼저 있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딩이 먼저 된, 유아 아니요, 같은 아니요. 경우는, 예, 로아는 또 따로 얘기를 하면 예, 예, 좋으니까, 예, 예, 케이스가 예, 다른 또 우리 차례차례 나눠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유아 같은 경우는 노출을 이제 그렇게 노래나 이런 것들로 이제 하기 시작했고, 거부도 이제 그런 걸 활용해서 거부를 없게 이렇게 엄마가 노력을 하셨잖아요, 네, 유로맘님께서. 네, 예. 그러면 이제 리딩이 먼저 됐을까요? 아니면 아니요, 말하기부터 아니요. 먼저 하셨을까요? 말하기가 6세 중반 한 5월쯤 됐었거든요. 음. 예, 그럼 그때, 말하기 그런 예. 과정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아, 리딩으로 네네. 어떻게 자연스럽게 넘겨갔는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유아는 성향이 이제 완벽해지기 전에는 음. 잘 안 내뱉는 성향이기 때문에 지금 로아가 막 들리는 대로 다 표현하는 걸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보고 기억나는 거는 이제 상황별 노래 외워가지고 음. 다시 부르고 그림책도 이제 완전히 외워가지고 다시 이제 얘기하는 그런 건 있었지만 저한테 대화를 시도하거나 뭐 상황에 맞는 얘기를 하거나 질문했을 때 답, 이런 거는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근데 바라가 그때 5월쯤에 하와이를 저희가 이제 갔다 왔는데, 처음으로 이제 미국령으로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아이가 되게 자극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음. 막, 사람들이 영어로 대화하면서 물건도 사고, 뭐 이제 웃기도 하고, 이런 게 아이한테 좀 큰 자극이 됐는지, 돌아와서 집에서 저한테 갑자기 영어로 말을 시키더라고요. 한국말 명사를 섞어가면서. 근데 꽤 어떤 건지 알 것 문장, 같아요. 예, 예, 뭐, Do you want to have 물? 뭐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섞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너무 귀여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조금도 신호를 거의 안 보내다가 그렇게 한꺼번에 음. 해가지고 근데 꽤 문장의 길이도 길고요. 아예 두 단어 조합이 이런 거 아니었고 길고 문법도 좀 꽤 정확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침묵기가 긴 동안에 안에서 계속 쌓고 연습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음. 침묵기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보면? 보고 나서 거의 보면? 3년 정도요? 3년? 여러분 보세요. 3년. 유로맘님 진짜 네, 대단하시다. 네, 왜 이렇게 본인이 3년이었어요. 영어를 잘하시면은 빨리 뭐 그 조급증이 있잖아요. 아이가 빨리 말을 할 때 네. 됐는데. 네, 그래서 오, 저는 3년. 진짜 약간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포기 상태였어요. 아, 얘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영어는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냥 이렇게 그냥 좋아하니까 이 상태로 그냥 하자 이런 생각이었고요. 저를 통해서 얘가 정말 영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는. 거부도 너무 너무 좋다. 심했었고, 음. 네, 진짜.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확신을 가진 거지, 그때는요, 워킹맘이니까 주위에 엄마표 영어 하는 음.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제가 쑥쑥닷컴을 그때 좀 알았으면 좋았어요. 그것도 제가 몰라가지고 혼자서 되게 외롭게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자꾸 커뮤니티 만들어드리고 막 이러거든요. 네. 전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는 파닉스, 뭐, 발화 이런 용어도 잘 음. 몰라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뭐, 노부영 클래스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볼래? 그래서 갔는데 뭐 선생님이, 저희는 뭐를 파닉스랑 같이 해주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저는 파닉스를 안 겪은 세대였기 때문에. 세대. 네, 그래서 뭐 파닉스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몰랐고요. 근데, 그때 이제 사실 고등학교 친구가 저한테 알파블럭스를 소개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알파벳들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내는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면서 잘 흡수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연히 유아한테 보여준 게 6세 한 말 정도? 음. 네, 말 정도. 근데 되게 그러면 그 6세 네, 말 정도면은 네. 어느 정도 소통은 영어로 하고 있었던 때 네,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저한테 계속 말을 걸고, 혼자서 뭐, 예를 들어서, 벤앤홀리 영상 그때 봤을 어, 텐데, 네. 플레이도 같은 걸로 뭘 만들어가지고, 뭐, fairy dust 그러면서 막, 계속, 귀여워. 네, 노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계속 막 얘기를 하고, 뭐, 갑자기 막 이러면서 뭐, 땅에서 뭐, 캐럿이 나왔다고, 막 이러고, rotten carrot 이러고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막 피를 받아가지고 얘가 한 번 자기도 터지고 엄마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게 자기도 재밌었는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피킹이 좀 되게 어느 정도 꽤 되는 음.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처음 접했는데 애가 너무 재밌어 한 이유가 이게 제가 이제 주위에서 이제 파닉스부터 시작하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그렇죠. 보잖아요. 많이 보죠. 네, 근데 정말 예를 들어서 rain이라는 단어를 배우면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은 R-I-E-N 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 그게 합쳐져가지고 rain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되면은 그거 배웠던 거 초반에 배웠던 거를 까먹어요. 맞아요. 아이들의 그렇게 메모리 스팬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거의 3년 걸린 경우도 저는 봤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rain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서 A랑 I랑 합쳐져서 I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rain at A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거 얘기하면서 유아가 엄마 이거 그거 엘리펀트 앤 피기 할 때 이렇게 pouring 하는 거, raining 하는 그거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이제 소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파닉스를 시작했을 때. 그쵸, 그쵸. 그 우리 그렇지. 엄마랑 네. 애 같이 그 영어 환경에서 들었던 뭐 rain, rain, go away 이런 게 연결될 수도 있고 책에서 막 pouring, raining 하는 그런 경험들이 이제 합쳐져가지고 파닉스가 얹어졌을 때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뭔가 좋은 과정? 그게 이제 목표가 아니고 좋은 과정으로 작용을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유아의 모습을 보면서. 맞아요. 네. 이게 사실은 네. 파닉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저도 이제 파닉스 같은 거 프로젝트 진행을 하면 파닉스가 사실은 시작이 아니라는 게 네. 명확한 게 음. 그 파닉스 시작하기 전에 그 소리를 듣고 음가를 구별하는 거 그래서 막 라이밍이라든지 음절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충분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듣기가 베이스가 굉장히 돼야 되는데 우리 엄마들 문자 교육부터 시키는 거 사실 문자 교육 이전에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경험으로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이게 음. 확 근데 와닿네요. 저는 엄마들도 너무 이해가 가는 게요. 학원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7세, 8세 딱 보내려고 문을 두드리면 선생님이 거기 있는 뭐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파닉스는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모른다 맞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물어봐요. 저희 학원은 파닉스 알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뭐 집이나 선생님을 구하시든지 파닉스부터 하고 오세요. 이러니까 엄마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작하시는 것 같고 그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정말 그 소리 조합과 문자로만 이제 그 파닉스 레인을 안 아이랑 그 엄마랑 했던 놀이했던 그 경험들 노래 들었던 거 책 봤던 게 다 조합이 된 아이는 정말 이 소리를 접했을 때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죠, 재미랑. 그러니까 파닉스도 진짜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 이제 받아들였던. 이거 이런 얘기도 음. 해요. 그러니까 문자를 규칙을 가지고 읽어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쉽잖아요. 예, 예, 맞아요. 규칙이니까 그대로 이제 뭐 규칙대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음. 그런데 이제 소리 베이스가 안 되어 있고 소리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파닉스를 진행을 하면 네. 내가 내는 소리도 외워야 되고 내가 내는 맞아요. 소리의 의미도 다시 또 의미도 외워야 되고 외워야 이게 되고, 모든 맞아요. 게 새로운 거예요. 근데 이제 듣기 베이스, 듣기가 충분히 된 친구들은 이미 그 소리가 그 의미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자와 규칙이 합쳐지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나는 시너지 거잖아요. 효과가 나고요. 그런 거 되게 중요해요. 신기했던 게 이제 그러니까 문자를 제가 라이팅을 본격적으로 아직까지도 해본 적은 없는데 그때 떠듬떠듬 레인을 쓰잖아요. 그러면 소리 나는 대로 REIN이라고 쓰는 거예요. 맞아요, 나름 맞아요. 나름 애들이, 되게 앞뒤가 좀 맞지 않아요? 레인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음. 쓰잖아요. 근데 그걸 배우고 나니까 이제 아하고 이가 이제 합쳐져가지고 에 이런 소리가 나는 걸 아니까 이제 본인이 나중에는 그게 교정이 되더라고요. 파닉스를 하니까. 그쵸? 음. 그게 이제 딱 정말 파닉스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외우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점점 이제 쓰기까지 이제 스펠링까지 음.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본인이 교정이 되는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네, 파닉스에서 큰아이들, 뭐, 음, 풀리는 셋째는 안 했지만, 둘째도 안 했지만, 큰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 리딩이 되고 나서 읽을 수 있고 나서 파닉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네. 쉽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쵸. 쓰기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제 내가 네, 낼 수 있는 소리를 맞아요, 쓸 수 맞아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표준이 부담 없고 편한 거예요. 물론 스펠링은 완벽하지 않죠. 근데 이제 아직도 쓰다 완벽하지 보니까. 않아요. 예, 예. 그럼요. 저희 근데, 애도 맨날 틀려요. 맞아요. 근데 음, 그렇게 배운 거는 자기도, 이거, 이거 소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씩 고쳐 나가더라고요. 음. 제가 안 고쳐줬다.
맞아요. 이런 과정을 진짜 이 경험, 그리고 항상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 돼주면서 중요한 것들을 좀 유로맘님께서 얘기를 너무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네. 너무 좋아요. 계속 얘기를 들어, 계속 네. 뒷목소리 계속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제 파닉스는 그렇게 이제 알파블럭스로 이제 진행을 했고, 그 7세에서 8세, 7세 이제 초반에 유아가 이제 계속 이제 너무 재밌으니까 자기 친구들이랑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데 가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영어 유치원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에 가고 싶다고 기특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영어 유치원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열심히 이렇게 막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한 10군데 막 막 원어민 선생님도 막 직접 만나고 막 그랬었는데 열정만. 네, 근데 결국에 제가 보내게 됐던 데가 제일 좀 약간 유명했던 체인에 보내게 됐어요. 근데 결국 이제 2달 만에 나오게 됐지만 그것도 언제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네, 네, 드릴게요. 네, 근데